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5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강의 보고 오셨겠지만 이번 주제는 바로 동물 없이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칩 위에 장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안송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 다 강의를 보고 오긴 했을 텐데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안송희입니다. 네, 저는 장기칩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장기칩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 그게 개략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장기칩이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몸에 집어넣는 칩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기칩은 우리가 보통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들을 대체해서 실제 사람과 더 유사하게 만드는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칩을 만들고 거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장기의 구조를 모사하고 거기에 실제 사람 세포를 배양해서 그런 조직의 어떤 모사체를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칩이 뭔가 고도로 발달한다면 실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험도 희생 없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아까 처음에도 약에 대해서 인터뷰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약을 개발할 때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이 섭취하는 그 임상 시험에 가기 전에 전임상 혹은 비임상 시험을 거치게 돼요. 이 비임상 시험에서는 보통 동물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로 테스트를 해도 결국에 사람이랑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서 성공한 약이 사람한테는 실패하기도 하고 동물에서 실패한 약이 사람한테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동물 모델의 희생도 막고 그리고 좀 더 사람에 유사한 것을 만들고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런 연구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되실 줄 아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통 기계공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역학이나 유체 관련해서 뭔가 기계적인 것들만 연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과학에 그걸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처음 보는 방향이어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언제부터 이 연구를 하게 될지 알았는지는 굉장히 어릴 때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 대학 오기 전까지는 꿈이 이제 생명공학 쪽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게 불로장 생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네. 제 주변 사람들이랑 제가 이제 죽지 않고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불로장 생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자기소개서도 써서 카이스트로 진학을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생물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물리 그리고 역학 쪽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생물 쪽 이거 불로장 생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물리가 재밌어.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는 이제 2학년 때 학과 설명회가 2학년 때 과를 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학과 설명회를 다니다가 기계공학과에서도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기계공학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생명공학에 접합시켜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생명과학을 좋아하시는 학생이었는데 기계과에도 기계공학적인 거에도 흥미를 느껴서 융합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도 생각해보면 2학년 때 뭐 생명화학공학과를 다니다가 지금 전기전자로 학과를 옮겼거든요. 그 계기가 정확히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계기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저희가 뭐 1학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뭐 중학교 때도 그렇죠. 모든 과학 전반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저는 생물은 뭔가 책 읽고 이런 건 재밌었는데 문제 풀고 하는 건 물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두 개를 어떻게 다 잡을지를 그전에는 당연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이제 융합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네, 정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들었던 게 기계공학과에서 생명과학 쪽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학자에게도 공동 연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소통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한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동 연구를 아무래도 많이 해야 되니까 공동 연구자들과의 그런 소통이 중요한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자면서 생명공학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과 정말 딥한 기계공학만 하시는 분, 정말 딥한 생명공학 또는 의학 쪽을 하시는 분, 그쪽 제가 딥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네. 둘 다 이제 융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아무래도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약간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꼭 잊지 않고 챙기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리고 이제 칩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실제 그 칩 안에 인체 장기의 어떤 기능을 하는 영역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장기를 하나의 칩에 넣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영향을 보고 싶은 장기만 칩에 넣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둘 중에 질문하신 거에 대답은 영향을 보고 싶은 어떤 그 장기 하나를 모사를 주로 하는데요. 네. 제가 이 장기칩 강의를 할 때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뇌칩을 만들면 그 칩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네. 사실 장기칩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세생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기 전체를 만들기보다 네. 장기에도 이 구조나 기능을 대표하는 그 대표 단위가 있어요. 네. 그 단위를 안에서 모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대표 구조만 모사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뇌면은 뇌에 있는 혈관 장벽만 모사한다던가 아니면 신경 네트워크만 모사한다던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약물 평가에 쓰려면 아무래도 혈관이 중요하니까 약이 혈관을 타고 전달이 되니까 뇌혈관, 뭐 간혈관 뭐 이렇게 각각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연결을 해서 다중장기칩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뭔가 궁극적인 목표인 건가요? 이 분야에? 네, 그렇죠. 그리고 혈관 하면은 보통 그냥 다리에 있는 혈관이나 머리에 있는 혈관이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혈관을 다 따로 모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런 혈관들이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혈관 구조만 봐도 굉장히 다르고요. 단순히 세포만 봐도 달라요. 그래서 뇌에 있는 혈관 세포가 따로 있고요. 간도 간혈관 세포가 따로 있고 대장도 대장혈관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 세포만 떼놓고 봐도 얘네 기능이랑 뭐 발현하는 단백질 정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혈관을 보면 혈관 세포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들이 다 있어요. 그 세포들도 장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모사하려면 뇌혈관 세포 그리고 그 주변에 뇌의 다른 세포들을 모사해서 그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기계공학자니까 네. 혈관 안에 혈류가 항상 흐르고 있잖아요. 혈류가 이 세포에 그 어떻게 보면 마찰력, 그러니까 전달 능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시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네. 기계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얘도 이제 혈류의 세기도 각 장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모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인체 내부의 어떤 기능들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혈관에서도 응력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기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뭐 효소나 호르몬의 그런 부작용까지도 고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에 생화학적인 농도 구배도 저희가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네. 되게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계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뭐 전기적인 환경도
모사를 해줄 수가 있고 기계적인 환경에서도 아까는 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전달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스티프니스, 강성도 장기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서 학생들이 강연도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이 중학교를 다니는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크게 아우르는 또 분야가 있어요. 조직공학이라고. 거기에는 이전에 강의 촬영하셨던 최민희 교수님이 하시는 오가노이드도 이 조직공학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칩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뭐 다른 장기 모사체를 만드는 것 모두 이제 조직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공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안에서 뭐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세포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까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쪽 지식 그리고 물리적인 지식을 본인의 영역에서 조금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릴 땐 장기칩이라는 분야가 있지도 않았고요. 잘 몰랐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쫓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로 넓혀서 공부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좀 찾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파고들어서 본인만의 어떤 분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5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